되었으므로 제22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질문 의원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에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 요소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는 10분을 추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전면에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요소를 제출하신 의원은 김미희 의원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우 의장님, 선배 동료분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강릉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민 여러분, 국민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작년 이맘때 동계올림픽이 결정되는 순간에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 후 작년 9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5분 자유방어를 통해서 올림픽을 제대로 치르자면 주민 의견 수렴을 강조하고 또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위원회 설치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당연히 동계올림픽 특별위원회는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치 1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시가 올림픽을 잘 치러내기 위해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과 또 시의회의 시선은 염려나 안타까움이 앞서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서 2018 동계올림픽에 관한 몇 가지를 시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방대로 나와주시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좀 전까지 발표된 올림픽 지원 관련 총 예산이 8조 6천억 정도 넘고 그중에 올림픽 시설도 4,200억이 넘는 모두 9조 이상이 투입되는 그런 올림픽을 치르게 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사실 강릉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원주 강릉강 철도라든가 그런 국도 확충 그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도 3조 이상, 거의 4조 가까이가 우리 지방에 투자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올해만도 5,328억 정도가 투자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과연 올림픽을 치르는 것이 또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의 예산 지원되는 것들이 우리 강릉 지역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여러 차례에 관해서 올림픽 진행에 관해서 걱정을 해주셨고, 제가 알기로는 동계올림픽 특위 구성에 관한 제안도 김의원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강릉시의회에 올림픽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팀과 구성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것이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를 계량적으로 우리가 나타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제가 동계올림픽 유치 당시에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했던 경제적 타국 효과 솔직한 점은 믿을 수 없는 건 생산 유발 효과 20조, 부가가치 창출 효과 8조, 고용 유발 효과 27만 명.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어떤 사업을 할 때 이제 거기에 기계적으로 짜맞춰서 아웃풋되는 그러한 경제적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실적으로 동계올림픽 유치됐을 때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이거는 일단은 우리가 올림픽을 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올림픽 목적이 아니잖아요.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말씀하셨던 서울강릉 철도라든지 여러 술 사업을促進을 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강릉 쪽에다가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과연 강릉 쪽에 투자해서 무슨 수익이 남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올림픽이라는 어떤 그런 국가적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다 투자를 하면 뭔가 수익이 창출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88 올림픽을 치르고 월드컵 치르고 동계올림픽 치르고 국가적 차원에서 올림픽 완성 그거는 그분들 얘기입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적 효과가 떨어질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제 진부서 강릉까지 20몇 킬로짜리의 장대 철도 터널을 뚫립니다. 그 터널을 뚫릴 때 우리 강릉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림콘 업체라든지 어려운 게 있는데 그분들이 그 터널을 뚫는 콘크리트에 어떻게 참여시키게 하고 그것이 우리 지역에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시정 질의하면서 아마 그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제시를 드리자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연구 자료, 20조 이상의 유발 효과 이런 것들은 2008년도에 만들어진 사실 자료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지역에 정말 과연 이런 효과들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올림픽 경기장 시설들 그런 것들이 아마 정부의 그 예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강릉시가 어떤 일정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것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좀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경기장이 리그 파일에 제시했던 경기장 위치하고 규모가 사실은 이제 경기장 면적만 우리가 생각을 했지 경기를 하는데 필요한 부대 시설, 부대 면적까지는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난번에 이제 조직이 총회를 일주일 지나서 7월 4일 조직이 총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조직위원장 강도지사 많은 관계분들이 이제는 경기장의 위치는 빨리 필수 좀 시켜보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기장을 이제 4개로 신설을 하지 않습니까?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 피겨 쇼트랙 경기장, 단투 경기장을 이제 건설을 하는데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이 원래는 과학단지에 위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IOC 의원들이 와보고 그 사이에 과학단지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위치가 되고 있는 이 현실에 거기다가 스피드 스케이트장을 짓는 것은 저희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그거를 우리 강릉체육단지 쪽으로 옮겨서 함께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는 적극적인 공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겨 쇼트랙,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 그다음에 기존의 컬링 리모델링한 경기장은 3개는 체육시설 단지에다가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스하키 남자 경기장은 원래부터 경기를 마치고 철거해서 원주나 다른 지역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에서 뭐 원주가 도저히 못 받겠다 하면 그냥 철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철거를 전제로 해서 과학단지 주변, 이 문체수 주변에 저희들이 지금 대략적인 장소를 정하고 있는 거는 안서론도 건너편 쪽에 있는 농지 쪽에다가 일단 임시로 경기장을 짓고 철거를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그 아이스하키 여자 경기장입니다. 여자 경기장이 영동대학에서 경기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영동대학 자체 부지 여건도 그렇고 IOC 의원들이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도저히 어렵다. 그래서 조직위하고 지난번에 관계자들이 모여서 영동대학에 관한 부분은 일단은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경기장으로는 일단 부적절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동대학 경기는 체육관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이제 영동대학 학생들 체육관이라든지 또 우리 올림픽 때 연습장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좀 지원해 드리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했고, 그럼 이제 영동대학에서 할 경기장을 어디로 옮길 거냐 하는 건데, 그건 이제 전제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차피 우리 반내에 있는 대학으로 가는 게 좋겠다 거고, 대학으로 간다는 거는 경기가 끝난 뒤에 사후 관리를 대학에서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우리는 기존에 있는 경기장도 우리 시가 관리하기, 사후 관리가 어려운데 대학에 들어가는 경기장까지 시가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강릉에 있는 반동대학, 국민대학, 그다음에 도립대학 쪽에서 일단은 이제 제가 조직위 입장을 말씀드리면, 조직에서 우선적으로 가장 결정하기 쉬운 주체, 뭐 도립대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국립대학 같은 경우도 결정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일단 반동대학은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빠르다 하는 차원에서 반동대학교에다가 부지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다음에 사후 관리가 반동대학교에서 책임을 질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해서 우선 반동대학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동대학이 가능하다면 반동대학을 가는 거고, 반동대학에서 도저히 그걸 수용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은 다른 제3의 대학을 택할 그런 식으로. 네, 지난번 그 김진선 조직위원장이 일주일 기자회견에서 밝히는 내용을 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한간에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내는 어느 대학으로 가야 하는데 의사결정이 빠르다는 이유로 그 반동대학에 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반동대학이 지금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결정된 건 아시잖아요. 만들어 놓기까지는 상당히 좋지만 과연 이게 역사적인 어떤 그 올림픽을 치르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가 정말 어려운 그런 부분에 놓인다면 사실 강릉시로서도 대단히 좀 곤란한 문제가 그렇죠.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조직위하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학에 가는 경기장 부분은 대학에서 사후 관리가 돼줘야지, 그 부분이 찍을 때는 뭐 우리가 찍겠다 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관리가 안 되니까 그거를 조직에는 이미 뭐 해산되고 하는 조직이니까, 그러면 강원도나 강릉시 보고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 비용을 부담해 달라. 그건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전에 이제 앞에 있는 대학부터 철저히 검증을 조직으로 해서 가능한 대학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지역에 나가서 의견 수렴을 나름대로 하겠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반동대학 내에서도 굉장히 의견 목소리가 큽니다. 그렇죠. 학교가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그 경기장을 갖는다는 것이 처음에 우리가 2010년도 할 때는 강릉대학 하기로 했거든요. 강릉대학이라 하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 강대학 총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떠맡을 수 없다. 그래서
총장님 스스로가 그걸 반납한 거거든요. 네. 반납을 했는데 사실 대학 입장에서 그 경기장이 그러니까 대학에 갈 수 있는 경기장은 뭐 아이스하키 여자 경기장 뭐 하나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래서 관동대학, 강릉대학교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것이 일부 계장들이 일단 임시로 영동대학을 갔거든요. 영동대학에다가 일단 유치하고 보자 해서 갔는데 지금도 여건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아마 또 그 학교 입장에서 좀 다를 수도 있겠고요. 국립대학이라 의견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국가적인 어떤 큰 행사이기 때문에 조직위의 협조나 여러 가지를 얻어낼 수 있는 아마 의사결정 구조도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시간이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요. 강릉을 홍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홍보 방안이나 또 강릉 시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델들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도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세계적으로 평창은 홍보가 되는데 강릉이라는 이름 두 글자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일단은 이제 조직위에서 이 로고라든지 휘장이라든지 슬로건을 이제 곧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상징물을 저희들이 함께 우리 강릉시 홍보에 가시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우리 강릉에서 열리는 평상 경기장이 사실 어떤 올림픽의 꽃인데 이 강릉시 전체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특히 이제 오늘 구성된 우리 강릉시의회 특위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다른 개최지에서 했던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벤치마킹을 해가면서 5년 동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로드맵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년대로 뭐 하고 기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이해 보고를 드리고 다시 논의하고. 네. 그래서 사실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강원도나 개최도시 지자체장들과 협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고요. 또 의회도 지금 오늘 마련된 특별위원회 역할도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시장님 오늘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의회는 이런 역할을 좀 해줘라. 예. 시민단체는 이런 역할을 좀 해줘라. 이런 어떤 역할 분담 그런 것들도 논의 구조 속에 집어넣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하는 그런 자세들이 잘 필요한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는 우리가 유치할 때는 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원장하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 시가 할 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할 거, 이건 시민단체에서 할 거, 그거를 좀 명확히 해서 서로 제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네, 교육부문 사업 추진에 대한 합의도 이미 외국에 나가서 도지사님께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최대 여행사고 MOU를 체결한다거나 뭐 심지어는 뭐 강원 관광 홍보센터가 중국에 이런 역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 조직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결정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강원도나 강릉시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보이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강릉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그 부분에 제가 명심을 하고 이제 하반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우리 집회의하고 운동으로 이제 홍보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이렇게 요구하는 예산이 좀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역의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사실 우리 지역은 동농통합도시로 지역의 농업이 우리 지역 전체 경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 농어민들하고 올림픽과 연계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정말 고민이 돼야 하는데 그런 예로 올림픽 마케팅을 위한 그 지역 노력 중에 로컬 푸드 공급 올림픽을 치르는 동안에 로컬 푸드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친환경 국제 기준에 맞춰가려면 한국의 기준 가지고는 너무 안 되거든요.
더 까다롭고 더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 조직이나 정부나 지자체, 그다음에 농업인들이나 이런 모두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어떤 해야 할 일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하는데 사실 어쩌면 이번에 올림픽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런 대한민국 최고의 친환경 농산물을 올림픽에다 우리가 치르기 위한 공급을 하기 위한 방법들로 해서 지금 그 농촌보다는 사실 그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도 농업인 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앞으로 꾸준히 한 5년 준비를 해서 갈 수 있게. 저희 자칫 잘못하면 우리 지역에서 올림픽 내일 저거 치르는데 농산물이 평창 뭐 이러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제 이 음식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까다로워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이나 뭐 어떤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은 네. 거기다가 앞으로 못한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준비해 나가야 돼요. 네, 지금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요즘에 그 많이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그 올림픽 관련 시설 발주에 관한 내용들 그런 것도 지역 업체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 조직위가 가지고 있는 규정이나 이런 데 쫓아갈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요구해야 할 부분들이 도급 한도액 같은 거를 완화해서라도 지역이 처한 어떤 어려운 현실,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지역 업체 참여를 통해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철저하게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려면 기념품 많고 무슨 디자인, 인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도 지역 업체들이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연구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사실 뭐 우리가 보면은 국제 행사를 치르다 보면은 아마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잖아요. 자본금 얼마, 그런데 참여하려나 업체들이. 그래서 자본금 규모가 얼마, 실적 이런 것들에 대한 참여 요구 조건이 생기는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요건들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 간에 어떤 컨소시엄을 형성해서라도 공동 참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확대하는 방안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연구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그런 역할을 조직위에다 요구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줘야지만 이게 과연 우리 지역의 시민들과 모두 함께하고 올림픽을 치러내고 사후 감당이 어려운 걸 걱정할 게 아니라 치르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경제적인 최대한의 효과를 그런 걸 끌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이 아닐까 그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강릉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어느 정도며 재원 조달 방안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 규모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연장 시설이라든지 여러 것들이 정확하게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페이스 경기장도 얼마다 지금 연락만 계속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역할 분담을 이렇게 했습니다. 경기장 위치 건설하는 것은 조직위가 하고 그다음에 경기장에 관해서 발주를 하고 설계를 하고 아직 경기장 짓는 거는 강원도청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강릉시는 이 사후 관리라든지 아니면 터리메이라든지 지원 사항이라는 것을 강릉시가 관리를 했는데 아직 이제 강원도청에서 경기장이라든지 경기장 주변에 관한 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재부하고 아주 확실하게 매듭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의견들이 이제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는 그 정책을 놓고 이특위원이나 아니면 정책 의원님들한테 지금 우리 조직위가 계획한 것이 이 정도고 이 정도에서 우리 시가 부담할 것이 이거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위는 경기장 건설만 중심적으로 이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경기장 외적으로 우리가 또 해야 될 환경정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경기장의 도로를 건설하든지 이런 사업들도 지금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는데 기재부하고 제가 2차 협의를 했더니
시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너들은 막 누가 못해주겠다 뭐 이런 입장인데 이걸 이제 어느 선에서 제가 마무리를 해서 정리할 것이냐는 것이 이제 정부의 입장, 그다음에 우리가 설계에 나오면서 설계 규모에 따른 금액 배분 역시 정리가 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이해 부분을 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결산검사 때 보니까 강릉시의 현재 부채가 다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70억 정도예요. 그리고 그 부채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저희가 하수관고 비태를 사업한 RRB에서 970억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이렇게 된다면 엄밀히 따지고 보면 현재 지금 시점에 강릉시가 갚아 나가야 할 어떤 비용이 1,600억 가까이 되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부채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정말 철저하게 연구돼야 하는데 혹시 지방채 마련하실 계획도 있습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전체적인 이제 예산 규모가 확정이 되면은 그 예산 규모 중에서 지방부 부담이 얼마 정해집니다. 정해지는데 문제는 이제 강원도가 부담할 수 있는 몫을 부담을 하겠느냐. 지금 도지사께서는 계속해서 좀 이제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만약 강원도가 부담을 못한다면 부담만 강릉시가 질 거냐. 이제 다양성 부분은 경기장을 건설하는 주체는 강원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는 강원도가 어쨌든 간에 져야 되는데 그럼 강원도에서 강릉시가 얼마를 부담을 하나 했을 경우에 저는 정확하게 강원도 몫은 강원도가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대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 부담이 500억이 드는데 그럼 강원도에서 최소한도 250억 되고 시가 250억 돼야 되는데 지금 하는 식으로 하면 강원도는 50억 되고 450억, 225억 되가면은 못한다 이거지. 못한다니까 그럼 중앙하고 도하고 우리 강릉시하고 예산을 어떻게 이제 배분을 할 것이냐 이 확정되는 것을 보고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5년 남았으니까 연차적으로 미리 이렇게 좀 세이빙을 할 수도 있겠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지방채를 어느 순간까지 발행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저는 뭐 논의 좀 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화성시를 보면요 재정 자립도가 67% 정도 되는데 작년에 경기타운을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 화성시의 경기장 규모나 강릉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런 경기장 규모들을 보면 강릉시가 거의 한 2.4배에서 많게는 3.5배 정도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기장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그런 내용이 났어요. 공무원이 차라리 지금 폭파시켜버렸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 예산을 배분하고 그걸 운영하는데 힘들면 제가 알기로 1년이 미처 안 지났어요. 그런데도 저걸 차라리 폭파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신문에 기사화되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대해서도 지난번에 제가 아트센터 뷰티 사업을 의원님 말씀하시고 위에서 결정해서 뷰티 사업을 중단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최무 지사님이 서울에 있는 정동극장장을 모셔갖고 지사님하고 국장장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의미를 보고 또 위원님 많이 물어보셨던데 그래서 했는데 거기서도 나온 얘기가 국장장이고 모든 분들이 경주시하고 정동국장하고 이전에 경주시가 5억을 내갖고 공연부를 만들어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본론적인 얘기가 강릉시 BTL은 포기를 너무나 잘했다. 그랬는데 걱정난 얘기가 만약 시장이 BTL을 했으면은 앞으로 30년 동안 두고두고 이 아트센터는 최명희가 만든 아트센터. 그래서 제가 참으로 위원들 의견을 알아보기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타산지적 삼아서 올림픽도 우리가 다 공동적인 문제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인 올림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올림픽 특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불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제 좀 더 철저하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 올림픽 특구라고 하는 게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대응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 거기서도 또 한 가지 제안을 좀 해보자면 그 특구 지역 내 경관 형성이나 정비 대상에 대해서는 50% 이상 국비 지원을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를 하지만 정부에서 그걸 지금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럼 이런 방법은 또 어떨까요? 만약에 그 복권 발행, 이게 시행령 7조에 있다고 그래요. 시행령 7조에 보니까 복권 발행이 있습니다. 그 복권 발행을 조직위가 먼저 비용을 충당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출연금 일부를 우리가 올림픽 특구 조성 사업에다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좀 바꿔달라. 우리 지역 이거 하나 부도나게 생겼다. 이런 어떤 자세를 좀 적극적으로 취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특구 지정해갖고 그냥 이렇게 금방 걸어놓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그 특구는 그냥 무시하다. 그래서 경제 자유구역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해달라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시행령에서 받아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도 제가 정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기를 다른 기금 경비를 많이 확보를 하자. 네. 기금이 우리 특구에 쓸 수 있는 기금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뭐 인허가 의지하고 하는 거. 의원님 10분의 시간을 추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지장하고도 지금 아주 실근 논의를 해서 우리 특구가 이루어지게 하자. 이것도 여기서 특구는 이제 정성하고 평창하고 강릉 쪽에서 필요한 도시의 특구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요즘 우리 강원도 분위기가 왜 거기만 하느냐, 뭐 춘천대 해달라고 그러고 원주대 해달라고 그러고 거기 남부대 해달라고 같이 뭐가 좀 보너스를 네,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연돼서 제가 한번 그냥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올림픽 특구 같은 그런 것들도 국회와 관련 기관들이 같이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 주길 바라고 한시적인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면서 정말 시민들의 어떤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벌이로 나서서 시민들의 건의서 다 받아다가 그것 또한 청구해서라도 특구 지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금을 우리가 돌려받고 그 정부 지원에 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있다는 그런 역할 또한 저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올림픽 경기 시설 사고 관리 그런 것이 지금 여기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굉장히 막연합니다. 컨벤션 센터, 국제 행사장 이런 것들로. 근데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은 경기장 시설별로 관리비가 매년 작게는 20억 원, 많게는 3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우리보다 2분의 1 정도 수준 되는 그런데도 지난 저거 29억인가 됩니다. 사업 관리하는 비용만. 그렇더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아주 짧게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데 첫째는 설계 단계부터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의견들이 반영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끝난 뒤에 그거를 그냥 강릉시한테로 덜렁 넘겨 받을 거냐 아니면은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한 단체 자치단체로 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우리 강원도는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 재정력이 열악하니까 여기에 정부가 관리 주체를 어느 정도 담당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좀 조합하고協力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오늘 의원님 보기에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국제 행사나 큰 규모의 체육 행사를 치른 그런 운동장들, 체육 시설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하나도 성공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 하나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가보셨겠지만 그 성공 사례로 상암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그 상암경기장은 어떻게 리모델링을 했냐면 공연장, 대형마트, 극장 이런 것들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건 저희 시하고는 좀 다른데
입장이. 맞습니다.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시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상암 경기장과 같은 스타일로 강릉에다가 첼시나 신세계, 롯데 등과 어떻게 좀 해볼까 하고 접촉을 했는데 첫 마디가 그거였대요. 돈이 돼야 가지. 그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체육시설공단에서도 이걸 맡기 어렵고 이게 전국적으로 아무 소리를 칠 거예요. 우리 것도 맡아달라. 왜 강릉 것만 맡느냐. 올림픽 것만 맡느냐. 동계올림픽 것만 맡느냐. 이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사후관리 대책 논의가 지금 이 시점에 머리를 많이 맞대서 연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뭐 생각합니다. 금방 결정이 안 나겠습니다만 도하고 이시하고 지금 아주 심되게 검토하고 있는 거는 우리 하계 우리 이제 선수들 훈련센터는 진천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동계훈련센터가 지금 태민에 그대로 있거든요. 태민에 있어서 우리 알펜시아 쪽에 우리 만드는 시설도 있고 빙상 경기장은 전부 이렇게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동계훈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 이거를 문방구에서 같이 이렇게 하고 진행을 했더니 아직은 이제 탐색 수준이지만은 그것도 검토의 하나의 어떤 대안으로 볼 수 있겠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전체를 우리 강릉시가 떠안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저는 뭐 반하지도 않고 어떤 방법으로도 정부나 다른 체육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후 대책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비밀 파일상에 나타나 있는 그런 규모로 본다면 1,400억이 넘는 비용을 강릉시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이 돈을 들여 치르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하는 부분이 강릉시가 연간 150억 정도 가까운 비용을 꾸준히 또 치러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강릉시가 지금 시점에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간에 물론 뭐 자치단체장님 분들께서는 뭐 입장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의회와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그런 부분들을 운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에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지금 이제 우리 의원 특위하고 이제 우리 시민단체들 모임도 흔들고 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차피 경기장을 짓고 우리가 올림픽 준비를 하는데 일정한 금액이지만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림픽 끝난 뒤에 지방채 상환하는 노력을 해야지.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 비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중으로 들어있습니다. 이중으로 드는 돈을 이걸 어떻게 금액을 최소화할 거냐 이 노력을 함께 하도록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욕심내기보다도 동계올림픽을 치르는 도시라는 그 어떤 들떠있는 마음보다도 차분하고 어떻게 이걸 함께 치러낼 것이냐 그런 구상들을 이제 시장님께서도 구체화시켜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집행부가 열린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이나 강원도를 상대로 해가지고는 배짱 있게 도전하는 그런 행정을 필요로 합니다. 단순히 건물이나 시설만 사후관리 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정말 이 시의 구멍나는 재정들을 어떻게 메워갈 것이냐, 올림픽을 치르는데 가장 시민이 치러야 할 희생치를 어떤 것을 대신해서 효과를 줄 것이냐, 도움을 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을 이제 세워나가 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어떤 면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문단도 이제 꾸려졌잖아요. 강릉시에 자문단 꾸려졌으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이런 자문단의 활용, 머리를 정말 의견을 모으는 그런 작업들을 해가시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만큼은 강릉시가 3번의 도전을 해가지고 유치한 아주 성공 케이스잖아요. 그러면 시장님 뒤에는, 우리 집행부 뒤에는 용기 있고 그걸 이루어내는 열정가득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밤낮 어떻게 집행부를 도와서 이 일을 해결할 것이냐 고민하는 강릉시 의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면 올림픽 지원팀을 보강을 하는 한이 있어도 정말 시민들의 열정과 용기가 빛났던 만큼 철저한 그런 어떤 올림픽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실 시의원으로서 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자자손손 이 땅에 살아가야 당시에 살아가야 할 그런 우리 당시의 발전을 염려하는 당 시민 입장에서는 정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공 올림픽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는 모두가 함께 되는 그런 올림픽이 되기를 진정 소원하고 기원합니다. 예, 긴 시간 답변해 주시고 여기 이 자리에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안 심사 등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도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시정 질문에 임하여 주신 동 의원님과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최매희 강릉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 질문하신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보완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소통과 관련된 일입니다. 동료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의 의정 경험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반 시정이 더욱 발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눈높이는 항상 넓기만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후 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의회와 논의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갈 수 있도록 소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의회와 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동의원 여러분께서는 잘못을 추궁하기보다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적의 해결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상호간 신뢰와 협조하여 발전하는 제9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최매희 강릉시장께서도 항상 직원분들께 강조하는 공직기관에 관련입니다. 다산 선생은 농민신서에서 공직자의 주인은 백성이며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백성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현재 공직자 모두가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온종주의와 상명하복보다 무섭다는 가불관계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인근 시들의 통합 움직임은 그동안 우리 강릉의 영동권 수구도시로서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후 남부권 도시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인구 또한 증가하면서 영동권 수구도시 자리를 차지할지도 모를 일이라고 봅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동계올림픽 준비와 함께 기업 유치 등 일자리와 관련된 분야에 보다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결국에 살아남는 종은 강인한 종도 그리고 지적 능력이 뛰어난 종도 아닌 변화에 가장 잘 대응하는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노래 없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없는 만큼 주변의 변화에 우리 모두 긴장하면서 지역 발전과 제일 강릉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시다. 현재 서민들과 대부분 자영업자들의 삶은 날로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공직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리인 만큼 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친절한 서비스와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업무 추진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4회 광시의 제1차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